무릎나무 24시간 루틴 중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종목과 일부 검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이른 아침부터 검사를 받았고요. 검사 종목은 예전 같으면 기본 국가에서 하는 검사에다가 부위별 초음파 정도를 추가해서 검사를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릎신학교에서 병마 미리 보기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았고 남편은 하였지만, 여러 병마 보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음 선포를 하던 중에 정말 이 신체의 각 부위에 어떠한 병이 발병할 수도 있고, 이제 이 나이에는 한번 체계적인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마 미리 보기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아프지도 않은데 그렇게 MRI까지 CT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기본 검진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은 지출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혼과 영이 담길 이 육체에 대하여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항목을 검사하였습니다. 빨간색은 나라에서 하는 기본 검사라고 하였고, 그 외에 검은색이 추가되는 검사였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체성분 검사가 있었고, 영양사가 와서 식습관도 검사해 주었고요. 스트레스 검사도 하였고, 심전도, 그리고 안압을 측정하였고, 또 동맥경화, 그 외에 여성 클리닉으로 자궁과 난소에 젊었을 때 작은 혹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깨끗하다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바로 현장에서 들었고, 또 대장 내시경을 당연히 하였고요. 대장 용종이나 대장 내시경상의 이상은 없기 때문에 4, 5년 뒤에 다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밀도와 심장 초음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를 상복부, 또 갑상선까지 경동맥 부분까지 다 하였습니다. 또 혈액 검사나 그런 것은 혈액은 여러 차례 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검사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안내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부분을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중점적으로 검사한 부분은 뇌혈관 MRA와 뇌 MRI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MRI나 CT를 찍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MRI와 CT에서 따로 발견되는 병명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도 잘 몰랐고, 또 초음파 검진으로 어느 정도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MRI나 또 뇌혈관 MRA 같은 경우는 따로 있다는 것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MRA, 뇌혈관과 또 뇌의 안쪽의 부분은 MRI를 하여야만 알 수 있다고 하여서 이 부분을 한번, 특별히 큰 두통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할 생각이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지금 이 나이 때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추가를 하여서 뇌 MRI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심장 조형 CT라고 심장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조영제를 넣고 CT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경우도 했고, 또 췌장 부분도 자세하게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암 경우에 저희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또 초음파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췌장암의 위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었었고, 그것은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암의 종류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든 암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또 그 외에 CT나 초음파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인바디를 하여서 이거는 결과가 바로 나왔는데, 물론 체중이 워낙 과다하다 보니 적절한 체중과 이 체중을 위해서 한 15kg 정도를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고, 제가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인바디를 했기 때문에 근육량이나 체중 조절의 필요성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 20몇 년 동안 다이어트를 수없이 반복해 오면서 요요가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처음 첫 아이를 베고 살을 뺄 때, 그때 첫 단추가 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게으름 때문이었는데, 체중 조절을 자연스럽게 식습관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먹는 습관을 변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다이어트를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낳고 15kg 정도의 살을 단순간에 2주 만에, 그때 당시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삶은 달걀을 위주로 하는 2주간의 식단을 하는 굉장히 강력한 다이어트였는데, 그것을 하면서 2주 동안 성공을 해서 살을 15kg를 뺐었지만, 결국 이 이후에, 이 힘든 다이어트 이후에 보상 심리가 생기고, 또 이런 집중적인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체질이 요요가,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첫 단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러한 식의 한 가지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종류, 단시간에 굶고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많은 다이어트들을 저의 쓴뿌리에 의해서, 게으름의 영에 의해서 한탕주의로 서서히 찐 살을 한꺼번에 빼려고 하고, 또 힘든 다이어트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서 요요가 오고, 이런 악순환들이 20여 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10kg를 빼고 나면 12kg가 찌고, 또 몇 년 뒤에 12kg를 빼고 나면, 단기간에 빼고 나면 14kg가 서서히 찌는 이 요요의 반복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어지간한 남성들의 체중이 될 정도로 항상 80kg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럼 또 10kg 넘게 빼면 70kg 근처까지 뺐다가 또 1, 2년, 3년 사이에 또 서서히 살이 쪄서 80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근래 10년 안에는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릎나무 루틴을 하면서 그런 방법은 더 이상 쓰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먹고 있던 한약이 음식을 억제하는 한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각성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살은 밥맛이 없으니까 살은 빠지지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 힘들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살이 언제까지 한약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한약을 끊고 나면 다시 요요가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무릎나무 루틴을 하면서는 모든 약을 끊고 장기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5kg의 몸무게를 빼는 것을 앞으로 3년 동안 안에 1년에 5kg씩 한 달에 500g만 빼면 된다라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한에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알고 있는 다이어트 요법을 다 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먹던 것에서 야채를 기본으로 또 과일을 조금 더 그리고 먹는 시간을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앞으로 당기고 그리고 하루에 3끼를 조금이라도 규칙적으로 배가 고파서 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기 전에 먹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살이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빠지진 않지만 100g, 200g씩 한 달에 1kg, 2kg씩 지금은 20kg, 3kg씩 좀 빠지면서 앞으로 뒤로 갈수록 점점 한 달에 1kg나 500g이 빠지더라도 그렇더라도 괜찮다. 앞으로 3년 안에 25kg를 뺄 것이다. 라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요요가 오지 않게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렇게 실천 중입니다. 무릎나무 루틴을 하면서 식단을 올리고 몸무게를 올리는 이유는 식단을 제가 보면서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구나. 또 너무 차리지 않고 대충 먹었구나. 야채가 좀 부족하구나. 하루 3끼를 다 못 먹었구나. 최소한 2끼는 먹자. 이렇게 제가 올린 식단을 내가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저절로 알아가지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매일 식단을 올리고 또 몸무게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검진은 사실 제가 잇몸이 양치 습관이 굉장히 강하게 양치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잇몸 마모 치료를 하였는데 그게 또 몇 년 사이에 또 많이 손실되고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려니까 너무 아프고 그래서 스케일링을 밀어놓고 있었는데 가서 이번에 치료 받는 검사 받는 중간에 가서 치석도 제거하고 마모가 5군데가 마모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집 근처에 치과에 가서 조금 저렴한 보험이 되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조금 오래 가지만 레진으로 할지 경과를 보고 결정하면서 치료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것은 그 스트레스 지수하고 맥파를 체크하였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집중도는 괜찮은데 두뇌 활동 정도가 높아서 두뇌 스트레스가 높다고 집에서는 무조건 쉬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은 영적으로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더욱 단순화하고 쓸데없는 정보들을 차단하고 하는 일에 더욱 영의 지식에만 집중해야지 그 외의 세상 집중이나 세상 것에 대한 이런 두뇌 활동은 차단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더욱 알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나 혈압은 정상으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음 선포를 하면서 하루에 40분씩 천천히 걷기라도 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성경 말씀처럼 이 미리 보기 사역을 다른 분들의 의사자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똑같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실은
좀 직면하기 싫어서 외면한 부분도 있고 또 쓸데없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미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 사역이 아니었다면 사실 올해 연말쯤에나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사실 저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 또 미루다가 코로나 기간 중에 계속 미루고 올해도 미루고 내년에나 하려던 것이었는데 정말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일찍 경각심을 일으켜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지출이 아니라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검사하는 내내 느꼈습니다. 또한 뒤로 갈수록 그 검사자들이 많아서 제대로 검사를 못하는데 지금 3월 초고 또 제가 간 곳은 새로 생기어서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큰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곳도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는데 우연히 다른 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곳을 알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얼른 예약을 하자. 정말 형통하리만큼 당일날 예약이 되고 저는 그 다음날 예약이 되고 해서 사실 미리 식이요법을 하고 가지도 않고 하루만 금식을 하고 가서도 대장 내시경까지 모두 간호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무슨 VIP 대접을 받으면서 해서 정말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영예 검사를 받을 때 우리 무릎신학교에서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너무나도 세밀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저희들을 인도하면서 검사해 주시는데 이 현실에서도 이 유괴 검진을 할 때도 간호사분들이 또 의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존중하면서 검사를 해주시는 과정을 겪자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분들의 사명감과 그들의 소명의식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직업의식을 갖고 하시는 것이 존경스럽고 또 배워야 되겠다라고 보면서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검사 항목과 검사 결과가 나온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세한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크